최근 우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반물질 생성이 보고가 되었으며 이 내용은 피지컬 리뷰 뒤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탁구를 칠 때 탁구공이 탁구채를 뚫고 지나가지 않는 이유는 원자의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니 그냥 공이 탁구채에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원자의 내부는 거의 빈 진공 상태이므로 탁구공은 탁구채를 뚫고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원자의 외곽에는 전자가 있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데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원자의 전자 끼리는 가까워질수록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탁구공의 원자가 탁구채의 원자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전하가 반대인 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전자가 있다면 일반 전자를 밀어내기는커녕 서로 붙게 돼서 전하가 중성인 입자인 두 개의 광자로 변하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광자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양자 얽힘, 즉 얽힌 광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플러스 전하를 가진 전자를 우리는 반물질, 정확히는 반전자라고 부르죠. 반물질을 가상의 물질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아주 쉽게 입자가속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질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반물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전자를 광속의 99.99995%로 가속시켜서 충돌을 시키면 충돌하는 즉시 운동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사라진 운동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E는 mc2의 공식에 따라서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물질과 반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반물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해서 텅 빈 우주가 되었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빅뱅 초창기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물질이 반물질보다 더 많이 생성이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주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최근 우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반물질 생성이 보고가 되었으며 이 내용은 피지컬 리뷰 뒤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반물질은 입자가속기 충돌 이외에도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는데 일종의 우주 방사선으로 극미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주 방사선 중의 일부는 일종의 하전 입자로 양성자나 전자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거의 광속으로 날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입자가 광속으로 우리 몸에 부딪히게 되면 DNA를 변형시켜서 암세포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주 방사선이라고 부르죠. 하전 입자의 상당수는 태양권에 막히거나 지구 자기장에 막히긴 하는데 일부는 대기층까지 뚫고 들어와서 대기 중에 있는 입자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부딪히고 이 과정에서 반물질이 생성이 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자연적으로 반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결국에는 전자를 광속에 가깝게 충돌시키는 입자 가속기 실험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반물질은 대부분 반전자나 반양성자 같은 전하를 가진 하전 입자의 형태이며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이 된 반수소조차도 만들어지기가 힘듭니다. 원자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입자의 운동에너지인 온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반물질은 여전히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부분 입자와 충돌해서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8년 전에 우주정거장 ISS에 설치가 되었던 반물질 검출기 AMS-02에서 반수소도 아니고 반헬륨을 검출한 것인데요. 이게 놀라운 이유는 반헬륨이 만들어지려면 반양성자 2개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현재 우주 모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입자 충돌로 반헬륨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보다 차라리 우주 어딘가에서 반물질로 이뤄진 별이 있어서 그 별의 핵융합으로 반헬륨이 생성되었다고 믿는 게 나을 정도죠. 연구팀은 이 이상한 발견에 대해서 우주에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이 암흑물질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제우주정거장에 AMS-02에서 발견된 반헬륨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암흑물질과 과거 발견된 반헬륨이 연관이 되는 이유는 암흑물질의 후보군 때문입니다. 암흑물질은 관측되진 않지만 실제로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우주에 많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력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윈프 입자나 엑시온, 그리고 핵융합 과정에서 생기는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진다는 가설, 초대층 입자의 존재 등 무수한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초대층 입자나 윈프 같은 가상의 입자가 우주에 존재하고 이들끼리 충돌할 경우 한 번에 대량의 반쿼크가 만들어지는 일명 파이어볼이라고 불리는 물리적 상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현존하는 유력한 암흑물질 후보군의 입자들이 충돌할 때만 우주에서 반헬륨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암흑물질 후보군이 실제로 우주 전체에 풍부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암흑물질 후보군이 실제로 풍부하다면 관측되는 질량보다 실제 은하가 행사하는 질량이 6배나 큰 것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반헬륨4의 최초 발견은 8년 전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우주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반헬륨이 합성될 수 있을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반헬륨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리적, 수학적 모델을 입증했다는 점이 매우 신기한 부분이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될 때는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한 비율로 생성이 됨에도 어째서 우주가 생성이 될 때는 이 비율이 깨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관측 가능한 우주 밖 어딘가에는 반물질이 주류일지도 모르고, 예전 제 채널에 소개한 것처럼 반물질은 그냥 시간의 진행 방향이 반대인 입자라서 우주의 탄생에는 정방향 시간 우주와 반대 방향 시간 우주가 동시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뭐가 되었던 우주에서 날아오는 반헬륨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